그래서 이거를 일단 기초를 서클에 대해서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뭘 볼 거냐면은 조금 더 데이터라던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왜 우리가 서클을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물론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요. 저도 보유하고 있어요. 그때 말씀드렸죠? 30% 수익 중이었는데 사실 그 매도를 현금 아직 매수를 덜 해가지고 그러니까 매도를 안 했다가 괜히 안 했다 이 소리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도 그거를 이제 제 사례를 보시면서 나중에 그거를 했으면 좋겠어요. 뭘 하냐? 이제 수익권 되면 매도하자. 그리고 너무 떨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지금 서클에서 한번 보자면은 달러 이자를 받는다라고 하거든요. 솔직히 뭐 롤러코스터처럼 이렇게 불안하기는 하지만은 이 USDC를 해놓고 하면은 사실은 이제 서클이 이자를 받는 거죠.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저희는 사용자 입장이고, 이 사용자에서는 솔직히 코인베이스나 이런 데다가 언에다가 바이낸스, 바이비트 이런 데다가 예치를 해놓고 돈을 받잖아요. 이제 그거는 앞으로 이제 클래리티 법안이 만약에 이 상태로 통과가 되면은 안 되겠지만은, 하지만 이 서클은 오히려 이걸 더 좋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거는 진짜로 많이들 쓰여요. 일반 뭐 그 리플이나 그다음에 BNB 코인, 그다음에 뭐 이더리움, 솔라나 이런 것들은 솔직히 엄청나게 변동성이 크지만 이 스테이블 코인 USDC는 흔들림이 없다고 한 거는 뭐냐면 변동성이 진짜 없어요. USDC는 USDT도 그렇고, 물론 USDC가 실리콘밸리 때 한번 그런 적이 있습니다. 조금 디패깅이 된 적은 있는데 그때 미국 정부가 그 지급 보증이라는 거를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어요. 그리고 이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미국 이제 얘네들이 어떻게 굴리느냐는 조금 이따가 또 설명드릴게요. 이 USDC는 진짜 가격이 안 변해요. 1코인은 1달러다. 그래서 이 달러 속 지폐 1달러를 가지고 그대로 그러니까 가상자산 세계에서 1USDC로 쓰게 되죠. 진짜 이거는 1대1 교환이 가능합니다. 나중에 이제 현금 확보할 때도 그렇게 되죠.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원화로 바꾸죠. 원달러로 해가지고 USDC를 사가지고 넘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왜 앞뒀다고 나오냐? 이 서클은 제도권 안에 진짜 디지털 은행인데 얘네들의 파트너가 뭐 골드만사스, 블랙록, 바이두 이렇게 나오지만은 사실은 더 있어요. 비자도 있고요. 마스터카드, 그 다음에 코인베이스, 그 다음에 여러 RWA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그냥 파트너라고 보시면 됩니다. 싹 다 파트너예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해외 거래소에서 돈을 주고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꾸잖아요. 그 돈을 준비금이라고 하는데 그 준비금이 대략 800억 달러인가? 그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 90% 이상이 미국 정부 보증 국채인데,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약 30에서 40%가 단기채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 50에서 60% 그 정도가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RRP, 영리프나 아니면 MMF 그쪽에 있어요. 그리고 이 블랙록이 서클을 진짜로 지켜주고 있는데 파트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블랙록은 저번에도 주주서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RWA는 진심입니다. 네, 진심으로 해요. 자산관리 규모가 뭐 1경원이고 뭐 11조 달러고 이런데 진짜 RWA에 목숨을 걸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USDC를 완전 가상자산 세계에 거의 기축 통화로 넣었어요. 이 USDC 요 블랙록은 진짜로 서클의 후원자이면서 동시에 이걸 통해서 돈을 벌려는 그런 회사입니다. RWA 대표 관련주 중 하나예요. 그래서 내 돈이 안전한 이유는 뭐냐면은 진짜로 이거는 방송에서 말했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진짜 은행은 지급 준비금을 해가지고 일부만 하고 있죠. 일부만 준비금으로 보유하고 나머지는 다 대출하는데 서클은 그게 지니어스 법에 의해서 전부 다 금지해요. 그리고 내 거는 완전히 보호를 해줘요. 왜? 미국이 보증하잖아요. 단기채는. 미국 단기채는 진짜 뭐 나쁘지 않습니다. 진짜 안전한 투자죠. 4% 조금 안 되는 그 이자를 매년 받아먹는 그겁니다. 투자 그런 원리 그겁니다. 그리고 이 서클은 진짜로 다 지금 돼 있어요. 돈을 어디서 어떻게 얼만큼 투자하고 있는지 그거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서클이 진짜
준비금을 어떻게 구성하고 있고, RRP 얼마 들어가 있고, MMF 얼마 들어가 있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자가 서클과 손을 잡았어요. 이게 진짜 엄청 획기적인 일인데, 기존에는 진짜로 소요시간은 2-3일 걸리고 수수료도 엄청 비싸고 진짜 오래 걸리고 이러니까 이제 AI 에이전트나 이런 거에서도 잘 안 좋았어요. 그런데 이 서클은 소요시간은 1초, 이거는 아크라고 해서 금융 인프라 네트워크인데, 그러니까 레이어 1 코인이에요. 레이어 1을 이제 만들어서 상장시키려고 하는 건데요. 블록체인에서 이걸 만들면 진짜 1초 이내로 송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AI 에이전트에서도 이거를 쓰려고 하는 거고, 비자에서도 얘를 손을 잡고 같이 하자, 이렇게 나서게 된 거예요. 수수료 당연히 싸고요. 그리고 지금 한국에서 그 다날, 결제 대행사인 다날이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MOU가. 이게 만약에 진짜로 미국은 이미 스마트폰으로도 결제를 그렇게 하고 있대요. USDC 스테이블 코인을 줘가지고 그냥 결제를 끝내버려요. 나중에 그 다음 그거를 가지고 바꾸는 거죠. 근데 서클은 대부분 다 준비금을 보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이게 만약에 진짜 보편화가 되면은 많은 분위기가 바뀔 거예요. 그냥 현금 가져가고 할 필요도 없고, 은행도 아니고 은행한테 뭐 수수료 낼 필요도 없고, 그냥 진짜 송금하는데 0.01달러 이것밖에 안 들어요. 해외거래소에서 입출금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렇게까지 많이 안 걸린다는 거. 그리고 이 AI 인공지능이 돈을 씁니다. 이게 AI 에이전트예요. 그래서 이 디지털 코인 지갑을 가질 수가 있고, 진짜 24시간 이 AI 경제에서는 그 가상화폐 그 경제에서는 거기서 내가 돈이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USDC입니다. USDT는 아직 미국에서는 그렇게까지는 안 쓰인다고 알고 있어요. 물론 리테일들은 쓸 수가 있지만. 그래서 로봇 비서가 진짜 대신 장 볼 때 사용하는 거는 바로 USDC입니다. 그래서 구글이 테스트를 진행 중인데요. 진짜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고 기계들끼리 USDC로 알아서 결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율경제 시스템을 구축했고, 이거를 선점한 회사가 어디예요? 서클입니다. 서클. 그리고 얘네들은 돈을 대부분 국채로 법니다. MMF. 네, 회사 매출의 거의 96%를 지금은 국채 투자해서 그 이자 수익을 하고, 그 수익 중에 일부를 거래소들, 뭐 바이낸스, 바이비트, 코인베이스 이런 애들한테 다 주고, 그리고 나서 거기서 돈을 그 제한 순수익, 그게 수익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기타 수익,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근데 최근에는 금리가 낮아도 기타 수익이 늘었기 때문에 돈을 좀 많이 벌었고요. 그리고 지금 사람들이 많이 써가지고 엄청나게 거래량이 늘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서클이 금리가 내려갔어도 다른 부수입 쪽이 더 늘어나면서, 거래라면 거래 수수료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뭐 거래 수수료 일부 중은 다 받겠죠. 그런 걸 통해서 지금 수익 보전이 들어갔고, 자체 그 CPN이라고 해가지고 네트워크, 페이먼트 네트워크라는 시스템, 그거에 의한 수익이 역시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사용처가 늘어날수록 이자와 이런 수수료가 진짜 커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게 아크, 이제 얘네들이 자체 블록체인 인프라를 완성을 해서 여기 위로 이제 올려가지고 하는 거예요. 뭐 이더리움이나 이런 것처럼. 지금 이더리움 생태계 거기서 많이 하고 있죠. 블록체인 거래를. 이거를 이제 아크라는 거를 올려서 네트워크로 해가지고 얘네들이 직접 이 사용료를 받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글로벌 금융 인프라로 도약하는 그게 이제 아크예요. 그게 아크입니다. 그래서 아마 머지않아 우리는 내 스마트폰 안에서 뭐 빌딩, 국채, 그 다음에 부동산, 뭐 이것 등등등, 미술품 등등등을 담는 그런 시대가 있을 거고, 거기에 1등이 어디예요? 서클의 USDC가 될 겁니다. 지금 부들도 국채를 지금 담고 있는 펀드긴 한데,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 부들보단 USDC가 더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규제라는 거는 진짜로 가짜를 걸러내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미국 정부 규제가 있죠. 클래리티 법안. 여기서 지금 1등이 서클입니다.
자, 이 서클은 테더랑도 지금 그거 하고 있는데, 테더는 준비금 자체가 조금 그래요. 준비금이 한 70%가 75%가 이제 단기채나 RRP에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뭘로 들어가 있어요? 뭐 비트코인, 그 다음에 뭐 대출도 있던데? 제가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규제를 맞추려면 아예 준비금 구성 자체를 바꿔야 되는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클이 요렇게 비유를 하더라고요. 네, 인터넷 세상의 연방은행이다. 그래서 진짜 AI 시대에 이 핵심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금융 인프라가 되고, 블랙록, 비자, 인투이트, 그 다음에 폴리마켓과도 지금 협업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한마디로 인정을 해줬다. 그리고 이 USDC는 달러와 똑같은 그런 안전한 디지털 화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 알고 싶으면 나중에 조금 더, 그거는 제 회원들한테도 더 풀 예정이고요. 지금 PPT는 이렇게 준비를 했고, 자료를 몇 개를 보자면은, 이 어닝콜에서 보면은 제가 거기서도 보여드리려다가 못 보여드린 자료들이 좀 있죠. 이런 것들 한마디로 이 유통량이랑 이게 거래량이거든요. 거래량이 96%가 올랐고, 과거에는 46%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가 이만큼 강해졌어요. 사실 이것도 다 준비를 했는데 어버버버버 했죠. 그래서 이 온체인 거래 볼륨, 거래량이 1년 전에 비해서 3.5배가 올랐고, 그 다음에 이 CCTV는 정송 속도입니다. 정송 거래량, 이것이 거의 3.7배, 그만큼 오르면서 지금 이 네트워크를 그만큼 많이 사용하고 있다. 서클을요. 이게 하나의 그겁니다. 그리고 이 플랫폼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이 서클 페이먼트 네트워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외환을 거래할 수 있는 이 스테이블 FX도 있고, 그 다음 USDC, 그 다음에 EURC, 이거는 유로입니다. 유럽 그것도 있고요. 그 다음 토큰을 펀드가 USYC. 그러니까 토큰화된 머니마켓 펀드, MMF라는 거예요. 이거를 만약 하면은 MMF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 이거를 굴려주는 거죠. MMF에 넣어주고 그 수익을 돌려주고 수수료를 받겠죠? 그리고 나서 민트나 엑스리저브, 그 다음에 블록체인으로는 아크가 있고요. 그 다음에 CCTP나 이런 게이트웨이 같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또 다 쭉 너무 그러면 어려우니까 그냥 적당히 보면은요, 그 방송에서 불던 게 이거예요. USDC가 그만큼 많이 줄었다. 그러니까 늘었다. 뭐가 늘었냐? 내가 하는 거, 내가 영업하는 거, 이게 늘었다는 걸 여기서 나옵니다. 서클이 1년 전에는 전체 이 순환량의 5% 정도만 직접 했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 내가 100개의 그 영업 지점들이 있다면, 영업하는 곳이 있다면 그 중에 95개가 다른 데서 얹혀서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제가 커져가지고 17개는 제가 직접 점포를 차렸고, 나머지 이게 81개, 네, 대략 83개는 이제 다른 데서 똑같이 입점해서 하는 그런 형태로 바뀐 거죠. 내가 원래 5개에서 17개로 늘었기 때문에 내가 먹는 게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지급 준비금, 이 준비금이 낮아진 거에 대해서 크게 개의치 않는 거예요. 이게 늘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해서 이 RLDC 마진이라고 해서 이 마진이 이게 비용 제외하고 그걸 건데, 그게 40%나 된 거이고요. 그 다음에 기타 수익. 이 기타 수익이 1년 전에 비해서 15배가 늘어난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클이 조금 더 전망이 좋았던 거예요. 그리고 RLDC 마진이라던가 NRM이 순수익이거든요. 비용 제하고, 이건 비용 제약이 전일 겁니다. 이 수익률이 과거에 비해서 1년 전에 비해서 10%, 8%에서 10% 정도 늘어났다. 그러므로 서클의 미래는 저는 조금 더 밝다고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 서클이 개인적으로 그래서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클래리티 법안에 대해서도, 물론 이 클래리티 법안이 이런 영향도 있어요.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가 돼서 이자 지급이 정지가 되면은 USDC에 대한 수요가 적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서클의 주가가 휘청거린 건데, 근데 그거를 반대로 생각을 하면은 제협상에서 그걸 핑계로 더 요율을 낮출 수가 있겠죠. 그러고 나서 또 상황이 바뀌면 또 바뀌는 거고. 근데 사실은 코인베이스의 이제 그 의존도가 조금씩 낮아지고 있는데,
그거는 물론 코인베이스는 그러지는 않고 있어요. 코인베이스는 늘어났죠, 살짝. 예, 늘어났죠. 미국이 아마도 사용하고 있으니까 조금 늘어난 건 있는데, 그렇지만은 그거 왜 만약에 코인베이스만 보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보면은 이제 요게 다 주는 거잖아요. 요게 줄고 다시 요게 줄잖아요. 요게 이렇게 줄고 결국 이게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거고, 요거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잖아요. 그럼 결국은 이게 상쇄가 되면서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얘네들한테 더더욱 더 이제 할 거고, 그리고 실제는 이거 이자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다 대부분,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다 뭐 디파이로 가고, 그 다음에 코인 사고, 뭐 선물하고 이러기 위해서 보통 하지, 이거 이자 받자고 사용하는 거는 솔직히 저는 많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영향을 받는 거는 서클에는 적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이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우려되는 사안이 없지는 않지만 좀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느꼈는데 사실 조금 아쉬운 거는 있어요.